스핌 튜토리얼을 시작하겠습니다. 스핌은 밉스 시뮬레이터로 어셈블리 소스 프로그램들을 읽고 실행해주는 시뮬레이터입니다. 다운로드는 아래의 링크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터를 실행하게 되면 이와 같이 여러 개의 창들이 존재합니다. 제일 위에는 레지스터, 그 밑에는 테스트 세그먼트, 그 밑에는 데이터 세그먼트, 마지막으로는 시뮬레이터의 메시지를 출력하는 메시지 출력창이 있습니다. 다음은 레지스터입니다. 레지스터들은 아래에 있는 표와 같이 많은 레지스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레지스터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레지스터들을 모두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 이제 밉스 시뮬레이터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밉스 시뮬레이터를 실행하게 되면 이와 같이 화면이 나타나는데, 왼쪽에는 레지스터, 오른쪽에는 데이터 세그먼트, 그리고 테스트 세그먼트, 그리고 아래에는 시뮬레이터의 메시지를 출력하는 메시지 출력창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스 코드를 실행하여 출력해주는 콘솔 창이 있습니다. 이 시뮬레이터는 코드를 테스트에 작성 후 그 파일을 읽어와 실행해야 하고, 소스 코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파일 메뉴에서 이것을 클릭하여 소스 코드를 가져오면 됩니다. 다시 PDF로 돌아와 예제 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제는 2와 3을 임시 레지스터에 로드하여 두 값을 더하는 코드입니다. 이 코드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코드를 가져오게 되면 아래에 예제 코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실행하는 방법은 바로 실행하는 것과 한 단계씩 실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실행하는 것은 이것을 클릭하면 되고, 한 단계씩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럼 한 단계씩 실행하여 레지스터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메인 함수를 호출하게 되는데, 메인 함수가 호출이 되면 메인 함수에서 첫 번째 명령어인 이것을 실행할 차례가 됩니다. 이 명령어는 이의 값을 T0 레지스터에 로드하는 것을 수행합니다. 실행하게 되면 T0 레지스터가 2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3의 값을 T1 레지스터에 로드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실행하게 되면 T1 레지스터에는 3의 값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T0 레지스터 값과 T1 레지스터에 있는 값을 더하여 T2 레지스터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수행하게 되면 T2 레지스터에 값이 5가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예제 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예제와 같이 2와 3을 더하는 예제 프로그램인데, 이번에는 2와 3을 임시 레지스터에 5와 연산을 통하여 저장하는 방법을 이용하였습니다. 이 예제 코드는 이전의 예제 코드와 같기 때문에 실행 없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메모리 레이아웃입니다. 시뮬레이터에 각 세그먼트들이 있는데 메모리 어떻게 되어 있는지 표시된 것입니다. 아래에는 소스 코드가 저장되어 있는 테스트 세그먼트, 그 위에는 전역 변수나 스택 변수들이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세그먼트, 그리고 그 위에는 힙이 존재하며 맨 위에는 지역 변수나 매개 변수들이 들어가는 스택이 있습니다. 힙은 아래에서 위로 쌓이고 스택은 위에서 아래로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주소값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증가하게 됩니다. 이번에 보시게 될 내용은 메모리 사용 방법인데, 메모리 사용 방법에는 크게 로드, 컴퓨트, 스토어이 존재합니다. 로드는 메모리에서 레지스터로 데이터 값을 가져오는 것이며, 컴퓨트는 레지스터들 사이의 연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토어는 레지스터에서 메모리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소 지정 방식입니다. 주소 지정 방식에는 아래의 표와 같이 5개의 방식이 존재합니다.
주소 지정 방식을 로드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즉시 주소 지정 방식과 레지스터를 사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처음에 레이블의 주소를 T1 레지스터에 로드하고 그 다음에 T1 레지스터의 주소에서 이를 더한 위치에 있는 값을 T0에 로드하는 방식입니다. 다음은 즉시 주소 지정 방식입니다. 말 그대로 주소에 바로 접근을 하여 T0 레지스터에 로드하는 방식입니다. 다음은 심볼 방식입니다. 심볼 방식은 레이블에 있는 값을 T0 레지스터에 로드하는 방식입니다. 그 밑에 레지스터 주소 지정 방식은 레이블의 주소를 T1 레지스터에 로드하고 T1 레지스터의 값을 T0 레지스터에 로드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심볼과 즉시 주소 지정 방식은 레이블의 주소에 1을 더하여 그 위치에 있는 값을 T0 레지스터에 로드하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심볼, 레지스터, 즉시 주소 지정 방식은 이것들을 다 더한 위치에 있는 값을 T0 레지스터에 로드하는 방식입니다. 그럼 예제 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제 코드는 레이블 주소 지정 방식을 이용하여 레이블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더하고 그 값을 R 배열에 저장하는 코드입니다. 그럼 예제 코드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예제 코드를 가져오게 되면 이와 같이 여기에 예제 코드가 존재하게 됩니다. 예제 코드를 가져오게 되면 아래의 예제 코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N, M, R 변수가 선언되어 있었고 N과 M은 워드 타입으로 2와 3으로 초기화하였고 그리고 R은 공매 4칸을 갖는 배열로 선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보게 되면 이 번지 주소에서 0번째 있는 N의 변수인 2의 값이 들어있고 M의 변수 값인 3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아까 R 변수를 4칸짜리 배열로 선언하였기 때문에 00으로 초기화되어 있습니다. 다시 테스트로 돌아와 실행하게 되면 여기서 main 함수로 출하게 되고 제일 처음으로 N 레이블에 있는 값을 T0 레지스터에 가져오는 명령어를 일단 N 레이블에 접근하기 위해서 N 레이블의 주소를 첫 번째 레지스터에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레지스터에 0을 더하여 T0 레지스터에 가져옵니다. 이 명령어를 실행하면 T0 레지스터에 2가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명령어도 위 명령어와 같이 동일하게 수행합니다. 그러면 T1 레지스터에는 3의 값이 들어가며 T0, T1 레지스터에 있는 값을 더하여 T2에 저장하는 명령어를 수행하면 T2에는 5의 값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T2 레지스터에 있는 값을 R에 저장하는 명령어인데 이것을 수행하게 되면 주소 값을 첫 번째 레지스터에 로드를 하게 되고 그 다음으로 그 주소에 8을 더한 값, 즉 R의 위치에 T2 레지스터의 값을 저장하게 됩니다. 이 명령어를 수행하게 되면 데이터 세그먼트에서 R의 값이 5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예제 코드는 이 예제 코드는 이전의 예제 코드와 똑같으며 다른 점은 이전 예제 코드는 레이블 주소 지정 방식인데 이 예제 코드는 레지스터 주소 지정 방식입니다. 이 예제 코드는 실행하지 않고 다음 예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예제 코드는 이 예제 코드와 같은 방식이며 다른 점은 이 예제 코드를 실행했을 때 보았던 것과 같이 데이터에 있는 변수들이 순차적으로 할당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수 3개를 할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변수를 1/3으로 선언한 예제 코드입니다. 이 예제 코드도 역시 이전 예제 코드와 같기 때문에 실행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스템 콜입니다. 시스템 콜은
인풋, 아웃풋을 실행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여기에 있는 시스템 콜 코드는 v0 레지스터에 들어갈 값입니다. 그리고 이 아규먼트는 해당 시스템 콜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아규먼트들이고, 리저트는 시스템 콜을 통해서 가져오는 리턴 값들입니다. 예지 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지 코드는 문자열을 출력해주는 소스 코드입니다. 데이터에 hello world라는 ASCII 코드 값을 str 레이블에 저장하고, 문자열을 출력하기 위해서 v0 레지스터에 4를 로드하고, 아규먼트로 출력하고자 하는 str 레이블의 주소를 저장한 후에 시스템 콜을 하게 되면 hello world 문자열을 콘솔 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제 코드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코드를 가져오게 되면 위와 같이 소스 코드가 보이고, 한 단계씩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행하게 되면 데이터 세그먼트에 hello world라는 값이 저장되어 있고, 문자열을 출력하기 위해서 4의 값을 v0 레지스터에 로드합니다. 그러면 v0 레지스터에는 4의 값이 들어가고, 문자열을 출력하기 위해서 a0에 출력하고자 하는 문자열의 주소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str 레이블의 주소를 a0 레지스터에 로드합니다. 그러면 a0에는 str 레이블의 주소가 저장이 되고, 여기서 시스템 콜을 호출하게 되면 콘솔 창에 hello world가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시스템 콜을 통해서 인티저 값을 읽어오는 예지 코드입니다. 처음으로 데이터 세그먼트에 4칸의 공백을 갖는 num 레이블을 선언하고, 인티저 값을 입력받기 위해서 v0 레지스터에 5를 로드하여 시스템 콜을 하게 되면 콘솔 창에서 입력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숫자를 입력하게 되면 그 숫자 값이 v0 레지스터에 리턴이 되고, 그 리턴된 값을 num 레이블에 저장하기 위해서 num 레이블의 주소값을 t0 레지스터에 로드하고,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들어있는 v0 레지스터의 값을 t0의 0번째 주소에 저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num 레이블에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저장이 됩니다. 예제 코드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예제 코드를 가져오게 되면 아래와 같이 예제 코드를 볼 수가 있으며, 한 단계씩 실행하여 메인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제일 처음으로 인티저 값을 입력받기 위해서 5의 값을 v0 레지스터에 로드합니다. 그러면 v0 레지스터에 5의 값이 저장이 되고, 시스템 콜을 하게 되면 입력을 기다리게 됩니다. 7을 입력하게 되면 v0의 값이 7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값을 num 레이블에 저장하기 위해서 일단 num 레이블의 주소를 t0 레지스터에 가져옵니다. 그러면 t0 레지스터는 num 레이블의 주소값이 저장이 되고, 그 주소값에 v0 레지스터의 값을 저장하게 되면 데이터 세그먼트에서 7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브랜치입니다. 브랜치는 C나 자바에서 if문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도 코드로 짜여진 코드를 먼저 보게 되면 x와 y 값에 숫자 값을 입력하고, x와 y가 같게 되면 print equal, 그렇지 않으면 print not equal을 수행하도록 하는 코드입니다. 이 코드를 어셈블리 언어 코드로 바꾸게 되면 이와 같이 됩니다. 처음으로 s의 값을 입력받는 이 명령어들을 수행하고, 그 다음으로 y 값을 입력받는
명령어 그 밑에 x와 y 값이 not equal 즉 같지 않으면 print not equal label에 print not equal label을 PC 카운터가 가리킵니다. 그렇지 않고 같게 되면 그 다음 명령어인 print equal label을 PC 카운터가 가리키게 됩니다. print equal label에 들어가게 되면 equal ASCII 코드를 string equal label을 A0 레지스터에 로드하고 print label로 점프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print not equal label에 가게 되면 string not equal label의 주소를 A0 레지스터에 로드하고 print로 점프를 하여 수행합니다. print label로 점프를 하게 됩니다. print label에는 equal인지 not equal인지 출력하기 위해서 v0에 4를 로드하고 시스템 콜을 하여 출력을 합니다. 예제 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코드를 가져오게 되면 이와 같이 예제 코드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맨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숫자 값을 입력받기 위해서 v0에 5라는 값을 로드하고 그 다음에 시스템 콜을 호출합니다. 그러면 콘솔 창이 생기고 여기에 사용자가 8을 입력하게 되면 8이라는 값은 v0에 들어가게 되고 이 값을 t0에 이동합니다. t0의 값을 이동시킵니다. 그 다음에 y 값을 입력받기 위해서 v0에다가 5를 로드하고 다시 시스템 콜을 하게 되면 입력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때 숫자 1을 입력하게 되면 y0에는 2라는 값이 들어가게 되고 이 값을 t1에다가 저장합니다. 그리고 t0와 t1을 비교하여 같지 않을 경우에는 여기 위치로 이동하게 되고 만약에 같을 경우에는 아래의 명령어를 수행하게 됩니다. 8이랑 2가 값이 같지 않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이 위치로 이동하여 출력할 문자를 A0에 로드시킵니다. 로드하고 나서 print라는 레이블에 점프를 수행하고 아까 A0에 출력할 문자를 로드했기 때문에 이것을 출력하기 위해서 V0에 4라는 값을 로드합니다. 그리고 시스템 콜하게 되면 콘솔 창에 not equal이라는 문자열이 출력이 됩니다. 다음 예제는 아까 예제와 같지만 이번에는 SEQ를 이용하여 비교를 처리하는 소스 코드입니다. SEQ는 T0 레지스터와 T1 레지스터가 같을 경우에 T2 레지스터에 1이 들어가고 만약에 같지 않으면 T2 레지스터에 0이라는 값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T2에 0이 들어가 있으면 not equal이기 때문에 print not equal label로 이동하게 되고 T2 레지스터가 1이 되게 되면 다르기 때문에 print equal label로 이동하게 됩니다. 예제 코드 실행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루핑입니다. 말 그대로 반복문이고 이 예제는 어떠한 정수값이 입력받아서 n에다 저장하고 카운터와 토탈을 0으로 초기화시킨 후에 카운터와 우리가 입력한 값이 같아질 때까지 카운터를 일씩 증가시키면서 토탈과 카운터를 더하여 계속 누적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아까 그 예제 코드를 어셈블리 코드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일단 우선
정수값을 입력받기 위해서 v0에 오라는 값을 넣고 시스템 콜을 호출한 후에 입력한 값을 t0에 옮기고 그리고 카운터인 카운터를 위해서 t1 레지스터에 0을 넣고 토탈 합을 구하기 위해서 t2 레지스터에 0을 로드합니다. 그리고 t1 레지스터에 1을 계속 더해주면서 카운터를 증가시키고 그리고 t2는 t1과 더하여 누적을 시킵니다. 그래서 내가 입력한 값과 카운터 값이 같게 되면 돈 레이블로 이동하게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루프 레이블로 점프하여 계속 반복적으로 이 코드를 실행하게 됩니다. 반복문이 끝나게 되면 토탈 값을 출력하기 위해서 v0에 1을 로드하고 a0 아규먼트에 토탈 값이 저장되어 있는 t2 레지스터를 저장하고 시스템 콜을 호출하여 토탈 값을 출력합니다. 이 예제 코드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예제 코드를 가져오게 되면 이와 같이 예제 코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실행을 시키면 먼저 main 함수를 호출하게 되고 n의 값을 입력받기 위해서 v0에 5를 로드합니다. 그리고 시스템 콜을 호출하게 되면 유저가 값을 입력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3을 입력하게 되면 그 3은 v0 레지스터에 저장이 되고 이 값을 t0에 저장하기 위해서 다음 명령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 명령어를 수행하게 되면 t0에 3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t1 레지스터를 카운터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t1 레지스터에 0을 로드하고 t2 레지스터는 토탈 값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0으로 로드합니다. 그리고 카운터 값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t1 레지스터에 1을 증가시키고 t2에는 카운터와 토탈 값을 더하여 누적을 시킵니다. 그리고 t0 레지스터와 t1 레지스터가 같게 되면 아래의 위치로 가게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아래의 명령어인 루프 레이블로 점프하는 명령어를 수행합니다. 현재 3이고 1이기 때문에 아래 명령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루프 레이블로 점프하게 되고 다시 카운터를 증가시켜 반복적으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 t0와 t1 레지스터가 같게 되면 동 레이블로 이동하게 되는데 지금 t0 레지스터가 3이고 t1 레지스터가 3이기 때문에 다음 수행할 위치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적된 값을 출력하기 위해서 v0 레지스터에 1을 로드하고 a0에 누적된 값을 이동시킨 후에 시스템 콜을 하게 되면 누적된 값인 6이 콘솔 창에 출력이 됩니다. 또 다른 루프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제는 앞의 예제와 같으며 다른 점은 내가 입력한 값과 카운터로 증가된 값이 같지 않을 경우에 루프 레이블로 이동하고 만약 같게 되면 바로 밑에 있는 명령어를 수행하도록 합니다. 이 예제 코드 또한 실행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이 세그먼트 중에서 스택 세그먼트를 이용하게 되고 스택 세그먼트를 통해서 함수가 호출이 되고 리턴을 하게 됩니다. 이 예제 코드는 팩토리얼 예제 코드입니다. 이 코드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를 이용한 팩토리얼 예제 코드를 실행하게 되면 제 첫 번째 스택에서 아래로 쌓이게 되며 n의 값이 0일 때 이 데이터들을 팝하면서 프로그램을 수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팩토리얼 프로그램을 함수를 이용하지 않고 브랜치와 루프만 이용하여 동작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상 스핌 튜토리얼이었습니다.